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경계성 지능 아동을 위한 학교생활 문제 해결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대상으로 하는 경계성 지능인들은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중간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전체 인구 7명 중에 1명꼴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감정 조절 및 규칙 이해를 어려워합니다. 또 이들은 일상생활 속 대인 관계를 역시 힘들어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도 학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초기에는 좀 근간이 되는 감정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정과 관련된 퀴즈들을 제작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감정이라는 게 답이 명확하지 않고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답이 명확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일상생활 및 규칙 시나리오 기반 게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선행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인터뷰도 역시 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교사님들도 역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던 경계성 지능 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로 저학년일수록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성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체계적 프로그램의 부재로 교육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는 이런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라도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교육 자료 분석을 했었는데요. 경계성 지능 아동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아동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느린 학습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초등 저학년일수록 사회적 기술 습득 효과가 크기에 사전 예방 교육이 가능하다. 경계성 지능 아동은 제도적 지원에서 자주 배제되기에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대처 능력이 부족해 학교 생활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게임은 경계성 지능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학습 도구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경계성 지능 아동들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인해 언어 이해력의 차이가 매우 커 문해력 레벨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복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수행 내용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일상생활 시나리오 중심 콘텐츠를 제작, 문해력 레벨 디자인을 설계하고 게임 기반 반복 학습들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성 지능 아동들을 대상으로 포커싱을 더욱더 맞추기 위해 하위 요소 설계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데요. 인지 처리 시간이 느린 경계성 지능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시간 설계를, 그리고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명확한 차이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 시나리오를,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경계성 지능 아동들에게 실패 경험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완곡한 오답 표현을, 그리고 반복 학습을 위한 오답 노트를, 마지막으로 언어 이해력이라는 진입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로서 문해력 퀴즈 구조화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주된 흐름도입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판단 도구인 문해력 퀴즈를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게임인 시나리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 정답을 맞출 경우에는 동일 토픽 내에 다음 시나리오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틀렸을 경우, 오답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동일 게임을 재시작하고 해당 내용은 오답 노트에 저장되어 반복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첫 번째 장인 문해력 퀴즈입니다. 문해력 퀴즈는 시나리오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문제 설계 기준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내용 구성 기준 중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를, 문장 구조는 선행 연구를 통해 문제 내용 구성 기준을 확립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의 메인 시나리오 게임입니다. 저희는 느린 학습자들의 공간인 네이버 카페에서 웹 크롤링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텍스트 정제를 거쳐 두 가지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토픽들은 코사인 유사도 검증을 통해 주제 간의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생활 관련 토픽을 추출하였고, 이렇게 추출된 토픽들을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시나리오를 생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왜 한 가지가 아닌 이제 두 가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시나리오를 생성함에 있어서 LDA는 빈도수 기반으로 안정적인 토픽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문맥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운 점을 보였기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어 문맥 반영이 가능한 벌트 토픽을 추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서 주제 해석력과 탐색 성능을 높인 통합적 토픽을 추출, 학습 콘텐츠 주제를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LDA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 지수를 활용해서 최적의 토픽 수인 7개를 선정하였고, 벌트 토픽은 자동으로 8개의 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온 토픽들의 주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토픽별 코사인 유사도를 진행했습니다. 총 56번의 검정을 진행했고 그중 코사인 유사도가 0.75 이상인 통합 토픽 중에 학교 관련 토픽을 4개 선정하여 각각 토픽별 핵심 단어를 총 15개를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픽들로 저희는 2가지의 시나리오 게임 제작 과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먼저 정답 근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기반으로 정답 근거를 확보하였고 또 문제를 제작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설계 항목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정답 기준, 선택지 구성, 대답 유형 다양화 등 여러 가지 프롬프트 설계 항목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시나리오 게임의 예시인데요. 상황, 질문, 선택지 이제 3가지 구성으로 된 시나리오들은 문해력 퀴즈 결과를 기반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만 단어와 문장 구조만 재구성해서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인데요. 오답 노트는 반복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메인 시나리오 게임의 오답 문제를 저장하고 난이도 하향 조절, 형태 변화를 통한 흥미 유발을 초점으로 기존 문제를 OX 퀴즈 유형으로 변경 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어플의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입니다. 첫 게임 화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먼저 문해력 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 퀴즈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면은 다음으로 이제 시나리오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 게임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시도를 해야 하고 맞췄을 경우에는 동일 토픽 내 다른 시나리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은 오답 노트에 저장이 돼서 이제 OX의 형태로 다시 바뀌어서 반복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입니다. 경계성 지능 아동의 일상 문제 해결 능력을 돕기 위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시나리오 교육 게임을 제작하였고 문해력 퀴즈, 시나리오 난이도 조절, 상황 선택, 반복 훈련 구조의 형태로 제도적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실질적 훈련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회복 탄력성 증진, 자존감 형성, 아동의 일상생활 문제 해결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상담센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은 경계성 지능 아동같이 좀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정말 적합한 교육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한계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사실 경계성 지능 아동들에게 필요로 하는 빈도수 높은 사회 문제들은 정말 많고 다양할 텐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의 개수는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정이나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그 내용을 게임화시킬 수 있는 자동화 플로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에는 사용자 베타 테스트를 미진행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개인에게 좀 피드백을 얻고자 하였었는데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 입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자신이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이제 시킨다는 사실을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기관이나 상담센터에 현직 교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보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용자에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